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0일 야간 미증시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넷플릭스가 13%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넷플릭스가 코로나 수혜로 급등을 한 이후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700달러에서 160달러, 뭐 이 정도면 우리가 가까운 예로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94,000에서 16,0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그렇죠? 한 80%, 70에서 80% 정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치고 지금 5월 2022년 5월 올해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바닥 치고 한번 자, 바닥 반등 나오고 바닥 한번 따지고, 반등 나오고 바닥 따지고, 반등 나오고 바닥 나오고, 바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닥이 4번 나왔네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다시 급등. 그래서 바닥 대비 한 68%, 7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쿠팡도 보시면 상장 이후에 최고가 69달러까지 갔다가 8달러, 거의 9달러까지 찍고, 네, 한번 반등 나오고 바닥 하나 다지고, 반등 나오고 바닥 다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고점 대비 80%. 그러니까 이제 낙폭 과대주들, 고점 대비 폭락이 컸던, 공매도가 세게 나왔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더 바닥이 추가 이탈 되지 않고 좀 회복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트들이.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해서 계속 코멘터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절대 시가총액 120조 합산 막 이럴 때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전량 매도 현금 수익 실현해라 라고 한 이후에, 카카오는 고점 대비 70%, 카카오뱅크 고점 대비 80%, 카카오페이 고점 대비 85%, 카카오게임 고점 대비 마이너스 67%입니다. 근데 이제 바닥 치고 볼까요? 카카오가 지금 7% 반등 나왔고요, 카카오뱅크가 9% 반등 나왔고요, 카카오페이가 13% 나왔니,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85, 아직도 85니까요. 근데 벌써 바닥 대비 13%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웃긴 게요,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뭐 안타깝겠지만, 이 32,000원 찍고 6만원만 가버리면, 7만원만 가버리면 더블이 수익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공매도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하자마자 주식을 그대로 매수를 해버리면요, 수익이 또 한 금방 5만원, 공매도 수익 실현하면서 자기네들은 공매도 수익 확정시키면서 저점에서 또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웃긴 놈들이죠. 예. 팔면서 사고 있는 겁니다. 팔면서 사고 있는 겁니다. 예. 공매도를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끝까지 떨어뜨려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싶으면 공매도도 숏커버링 들어가고 자기 주식도 사버리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본 이런 쿠팡이라든지 넷플릭스에서 본 저점 대비 막 20%가 아니죠. 80%, 90%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국내 주식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좀 났었습니다. 셀트리온도 저점 대비했을 때 15만원 찍고, 지금은 조금 빠져있는데 13만원 찍고 24만원, 22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한 5, 60%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카카오페이 최악의 국면을 가고 있지만, 이 최악의 국면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원했던 것들, 노렸었던 것들이 다 나왔고, 실제 선점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그 물량을 받아가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넷플릭스에서, 쿠팡에서 나왔던 이런 추이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메타 같은 경우는 아직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10%. 거의 메타랑 카카오 그룹주랑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타를 좀 저도 체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기술주들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이런 아이들을 계속 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영원히 안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죠. 뭐 이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아이는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고 동전 주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거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뭐 계속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예, 수소, 전기, 트럭 뭐 이런 거 하나 쪽에서 뭐 투자했다가, 근데 시총이 워낙 낮으니까요. 이런 거는 뭐 동전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크면서 그런 종목들 회복하면서 뭔가 새롭게 좀 올라오는 거는 이제 요 넷플릭스가 그렇다. 아직 뭐 반도체 쪽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AMD 여전히 계속 바닥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제 좀 업종별로 구별해야 되고, 또 기업별로 회복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고 뭔가 실적이 되고 어떤 사업 가치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카카오도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떤 사업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이번 사태로 뭐 무조건 이제 바닥 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 뭐 여기 사업 모멘텀이 뉴진스가 뭔가 엄청 히트를 친다든지, 뭐 네이버 쪽도 뭐 카카오 쪽 뭐 고객들이 저쪽 네이버 쪽으로 넘어갔다든지 뭐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또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똑같이 미국장에 이게 종목이 떨어졌다고 올라왔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상장해서 94,000원 갔던 카카오뱅크의 가격도 이성적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상장가였던 4만원대 이 공모가도 이성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서 반토막 났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를 낮추는 이런 모습들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라고 그런 쪽으로만 주식을 접근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안 돼 있어도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죠? 재무도 없고 뭐 실적도 없고 시황도 없고 뭐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무조건 뭐 업종이 비슷하고 사업이 비슷하고 차트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것도 뭐 선무당 잡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합리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합리적과 논리적인 것들이 비성적일 때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아는 게 진짜 프로 투자자인 거죠. 네. 사기인 줄 알면서도 그 사기꾼을 역이용하는 주식도 뭔가 이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걸 알면서도 그 망가진 차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걸 이용하는 그런 완전 수준 높은 프로들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요구되는 게 또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우리 뭐 권이 나왔던 그 우리가 재밌게 봤던 타짜라는 그 영화 여러 편에서도 보면 속임수를 쓰는 그런 전략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진실만 있고 가장 높은 수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수로 가장 높은 수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는데요. 뭐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곳이 또 주식시장이다, 그러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증시가 너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폭락은 안 나오는데 계속 지금 미증시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패닉스러운 뭔가 발작 증세를 계속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뭐 연속적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보시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음량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음량 계속 뭔가 한쪽 색깔로 이어지는 추세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국면입니다. 보시면 오늘도 이제 이때부터 뭔가 발작 증세가 시작되었죠. 예,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음량 계속 이런 모습입니다. 예. 뭐 주식시장이 뭐 일단 추세를 만들면 그때부터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 추세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앞으로 뭐 주택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뭐 다양한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은 뭐 이런 것들, 그럼 과거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넷플릭스가 이제 폭락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듯이 넷플릭스가 이런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또 다른 투자자에게 전해돼서 한 번 정도는 나도 한번 승부를 띄워봐, 나도 도박을 해봐, 나도 미친 짓을 해봐, 나도 비이상적인 투자를 해봐, 뭐 이런 투기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전해될 수 있고, 폭락도 전해되고 급등도 전해되고, 이게 왔다가 사람 심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계속 그런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늦은 밤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10월, 이제 11월, 12월,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한번 강한 데드캣 바운스든 뭐 리바운드든 기술적 반등이든 뭐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